자, 이번 강의에서는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템플릿에서 만든 소스를 기반으로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특히 어플리케이션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루프 등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I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UI를 추가하고 UI에 이벤트를 할당하고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OSP APP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 플랫폼에서 수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베이스 어플리케이션과 바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은 전화 걸기, SMS 등과 같이 이전의 폰의 기능에서부터 제공하던 폰의 기능들을 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그 외에 웹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스톨할 수 있고 폰에서 리무브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동시에 한 개밖에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개 이상의 바다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수행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바다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베이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바다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시작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이 사이에 예를 들면 전화가 오는 상황과 같이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 다시 포어그라운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하지만 프레임워크상에서 이벤트 루프가 작동하게 됩니다. 바다 프레임워크도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다른 프레임워크들과 유사하게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은 초기화 과정 이후에 시스템에 컨트롤을 넘깁니다. 그러면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벤트 루프가 계속 돌면서 이벤트를 체크하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OSP APP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서브 클래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최초에 수행이 되면 onApp initialization이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초기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초기화가 되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onForeground라는 함수가 다음으로 호출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onBackground라는 함수가 호출되고요. 다시 foreground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onForeground 펑션이 호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onApp terminating이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함수들의 적절한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런치되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런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 entry.cpp 속에 있는 OSP main이라는 main entry point 펑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 펑션 내부에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초기화되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내부에 있는 onApp initializing이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onApp initializing이라는 함수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있는 버추얼 펑션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cpp 파일 속에 오버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초기화 과정을 이 함수 속에 임플리멘트 해야 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terminate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종료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엔드키를 누르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다른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시키면 기본적으로 바다 플랫폼에서는 한 개의 바다 어플리케이션만 수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돌고 있던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기에 남아있는 메모리가 극단적으로 작아질 경우에는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바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버추얼 펑션인 onApp terminating이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 역시 어플리케이션 이름.cpp 파일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 함수 속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각종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 중간에 홈 버튼을 누른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최상위로 나와야 되고 따라서 바다 어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onBackground 펑션을 호출해줍니다. 이 펑션 속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가는 경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이나 타이머, 멀티미디어 같은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런 프로세스를 멈춰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리소스를 릴리즈하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자, 이러다가 바다 어플리케이션이 foreground로 나오는 경우에는 onForeground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onForeground 함수에서는 onBackground에서 멈추었던 각종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얼로케이트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상태가 foreground와 background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런치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엔트리 포인트인 OSP 메인이 호출되고요. 이 OSP 메인은 어플리케이션을 execute 시킵니다. 이 execute 함수 내에는 initializ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initialize라는 함수가 onApp initializ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어플리케이션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화면에 최상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onForeground가 호출됩니다. 이 onForeground가 호출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서는 이벤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벤트 루프를 수행합니다. 이런 이벤트 루프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플리케이션의 onBackground를 호출하고 다시 foreground로 나타나야 되는 경우에는 onForeground를 다시 한번 호출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terminate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 terminate라는 함수는 어플리케이션 속에 onApp terminat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도 어렴풋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OSP app applicati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됩니다. 이 OSP app application 클래스 줄여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는 모든 바다 어플리케이션의 베이스 클래스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이네리트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내부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시스템 이벤트 핸들링, 유저 이벤트 핸들링과 같은 부분들이 버추얼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펑션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임플리멘트 함으로써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레지스트리 정보, 리소스, 메인 UI 프레임, 커런트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등등을 얻어올 수 있기 위한 펑션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속에 포함되는 펑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나 정보를 얻기 위한 get app name, get app version, get app registry, get app resource, get app state, get app frame 등의 펑션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send user event라는 유저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한 펑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에는 terminat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내부에는 몇 개의 버추얼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련된 버추얼 펑션들, 시스템 혹은 유저 이벤트에 관련된 버추얼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관련된 버추얼 펑션들은 onApp initializing, onApp terminating, onBackground, onForeground와 같은 펑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과 유저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버추얼 펑션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onBattery level changed, 메모리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onLow memory, 스크린이 꺼지거나 켜졌을 때 발생하는 onScreen onOff, 유저 이벤트를 핸들링하기 위한 onUser event received end 등의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